자, 오늘은 이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력학 부분은 우리가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쪽에 응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래서 연력학 부분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열에 관련된 그런 내용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열에 관련돼서 우리 온도라는 이야기를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몇 도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열에 느끼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좀 객관적인 그러한 양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 하는 것은 이 물체의 이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표시하는 그 어떤 체계, 온도 체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특정 온도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도 체계가 일상에 많이 쓰는 것은 습시 온도 체계와 화씨 온도 체계입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 체계는 우리 과학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습시, 화씨는 김씨, 박씨 할 때 그 시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걸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습시, 화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온도를 표시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어느 온도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온도 체계가 달라지는데요. 자, 그리고 이 기준점을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물과 관련돼서 인간이 이 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상에서 물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주로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은 물의 어는 온도와 끓는 온도를 잡는다. 대부분의 온도 체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 온도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 섭씨와 화씨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섭씨와 화씨 온도 체계에서는 기준점을 물의 어는 온도와 끓는 온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도 체계에 따라서 이 기준점을 잡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물이 가장 친숙한 이 섭씨와 화씨는 물의 어는 온도와 끓는 온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습시 온도 체계부터 보면요. 습시 온도 체계는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셀이니까 이게 중국에서 들어왔지 싶은데요. 그래서 습으로 이제 이래 한자로 습인데 이 발음이 어떤지 셀로 발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습시 이 사람이 이 시자는 김씨 이씨 할 때 시자예요. 그래서 습시 온도 체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습시 온도 체계에서는 물의 어는 온도를 0도로 잡아요. 0도 C로 잡아요.
그리고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C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0도 100도 사이를 100등분하여 1도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섭씨 0도 이하와 섭씨 100도 이상도 동일한 간격으로 끊어서 온도 체계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섭씨 온도 체계에서는 물의 어느 온도를 0도, 물의 끓는 온도를 100도 잡아서 그 사이를 100등분하고 0도 이하, 100도 이상도 동일한 간격을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씨 온도 체계에서는 이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화씨라고 부릅니다. 이 물의 어느 온도를 32도 F로 잡고 물의 끓는 온도를 화씨 212도 F로 잡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132도와 212도 사이를 180등분해서 1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32도 이하 212도 이상도 동일한 이 간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씨라는 온도 체계가 좀 편리한 것은 우리가 온도를 주로 기온을 이야기할 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화씨를 사용하면은 기온의 경우에는 거의 그 마이너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영상으로 표현. 자, 그런데 이 대부분 나라에서 지금 섭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죠. 미국만이 아마도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독 미국만 이 화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 섭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보다시피 이 미국의 이 1월달의 평균 기온인데요. 예, 보다시피 뭐 30도, 25도 이래 됐는데 전부 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보다시피 전부 다 마이너스 10몇 도 돼도 전부 다 섭씨로는 영하 뭐 10몇 도 되더라도 전부 다 이러한 영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섭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섭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연평균 온도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섭씨 온도 체계와 화씨 온도 체계가 일상적인 용도로 특히 기온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섭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독 미국만이 이러한 화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대 온도 체계는 우리 과학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온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것은 기체의 운동론에 입각한 온도 체계입니다. 나중에 기체 운동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체, 특히 이상기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절대 영도라는 것은 이 기체의 운동이 멈추어지는 온도. 그래서 기체가 열 에너지가 없으니까 정지한 상태가 되는 그런 온도를 절대 영도로 잡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이제 절대 영도인데, 이것이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이 멈추는 온도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등부는 1도간의 등부는 섭씨 온도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15도 있죠. 섭씨로는 273.15도 C가 절대 0도입니다. 여기 0도 C가 이 물의 어는 점이고, 그리고 100도 C가 물의 끓는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 셀시우스 도 C고 섭씨 온도고, 파렌하이트는 도 F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는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서 K로 표시해요. 도가 빠졌죠. 도 C하고 도 F는 이런 식으로 도를 붙이고요. 이 켈빈 온도계는 그냥 절대 온도는 그냥 K로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공업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온도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씨와 섭씨 온도체의 변환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식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은 섭씨는 100등분 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의 어는 온도와 그런 온도를 100등분 했는 거죠. 화씨는 180등분 하니까 그 B가 9분의 5잖아요. 5대 9니까 그래서 9분의 5에다가 섭씨에다 더하기 0도가 32도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그리고 화씨를 섭씨로 바꾸려고 하면은 뭐 이걸 어떻게 변환시키면 돼요. 보내가지고 하면은 9분의 5에다 F-32를 알 수 있고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절대 0도는 섭씨로는 마이너스 273도 C가 되고, 화씨로는 마이너스 460도 F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0도 C, 섭씨로는 0도 C가 절대 온도는 뭐 273.15K, 주로 1호 이걸 없앱니다. 저 273K라고 씁니다만, 화씨는 32도고요. 물의 끓는 점은 섭씨가 100도고 켈빈 온도는 여기서 273을 더하면 되니까 313이 되고, 화씨는 212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절대 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절대 영도는 이 정적 기체 온도계를 통해서 뭐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적이라 하는 것은 적은 부피, 최적에서 적자고요. 정은 정해진다는 게니까 일정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일정하게 한 것이죠. 그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하면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를 여기에 넣고요. 그래서 기체는 이제 아주 희박하게, 그래서 이상기체가 되도록요. 이상기체라 하는 것은 기체와 기체 분자 상호 간에 작용을 하지 않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래서 기체와 기체 분자 상호 간에 충돌을 하지 않으려면은 기체가 상당히 좀 희박하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충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이상기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서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없잖아요. 충돌에 한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기체 분자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만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기체에는 분자 상호 간에 충돌을 하지 않는
기체 분자의 경우에는 운동열이지만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 그러한 기체를 이상기체를 하고, 이 이상기체의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기체를 아주 희박하게 만든 상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희박하게 기체를 이렇게 넣었죠. 넣고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기체 물의 온도를 조절해서 기체 온도를 조절하면은 기체가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이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비례상수는 몰수고, 그 다음 기체상수는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 부피를 일정하게 만들면은, 그래서 이 정적이니까요. 자, 부피를 일정하게 만들면은, 그래서 부피를 이쪽으로 보내봐요. 이쪽으로 보냅니까? NR을 갖다 이쪽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T 온도 가는 것이 NR 분의 B에다가 P죠. 그래서 이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부피 일정한데, 부피를 어떻게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요것이 바로 상수죠. 그래서 일정한 값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수로 들을 수 있고, 상수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온도 가는 것이 뭐예요? 온도라는 것이 이 압력의 비례, 기체 압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온도는 압력에 비례하는 것을.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기체의 압력을 재면은, 압력을 측정하면은 온도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을 측정하면은 온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체의 온도에 따른 압력을 측정한 것이에요. 온도에 따른 압력을 측정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일정하게 만들면서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체의 이 압력을 부피를 일정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한번 봅시다. 자, 온도를 높이면은 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결국 압력이 증가하겠죠. 압력이 증가하는데, 압력이 증가하면은 이 기체가 이 수온입니다. 수온을 눌리죠. 눌러가지고 이걸 밑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이 플렉스블 호스, 그러니까 이 휘어지는 그런 호스로 연결돼 가지고 이걸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이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게 밑으로 누르겠죠. 누르는 걸 갖다가 이 호스로 조절해서 항상 요쪽에 기체하고 이 수온의 이 경계면이 이 A 지점에 오도록 그래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면은 기체 압력은 기체의 부피는 항상 일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커가지고 온도가 높아져가 막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이걸 누르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은 이걸 갖다가 높이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항상 기체하고 수온의 경계면은 요쪽에 두도록 만들면은 기체는 일정한 부피가 되죠. 그래서 기체 압력은 바로 요걸 갖다 우리가 아래 위로 오락내락 함으로써 압력이 크면은 이거 올려야 되겠죠. 올리면은 요게 고정되고, 압력이 낮으면 좀 내려오면 되고. 그래서 이 H 하는 것이 이 수온의 높이가 바로 압력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결국 H가 높아지고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커지고요. 그래서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P가 압력하는 것이 온도에 비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은 압력이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H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가 활발해지고 압력이 커지니까 이걸 누르는데 수온을 내려서 수온의 높이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일정한 부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들어 올리면은 항상 이 기체와 수온의 이 경계점을 여기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부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온도에서의 이 압력은 이 수온의 높이로서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구한 것이 이러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쭉 연장식이 보면은 이 절대 0도에 273.15도에 전부 다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점에 압력이 0이다는 이야기죠. 압력이 0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0인 온도. 그래서 압력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결국 기체의 운동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절대 0도에서는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멈춰가지고 정지한 상태가 되는 그런 온도가 절대 0도입니다. 실제로 절대 0도는 얻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여러분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자역학적으로 봐서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0도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0도 가까이는 얻을 수 있지만 절대 0도를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정적 기체 온도계를 통해서 절대 0도가 이 섭씨로는 273.5도 C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절대 0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의 측정,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온도의 측정의 이 원리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모든 물리량은 온도 측정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물량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적당한 그러한 값으로 변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서 너무 천천히 변한다든지 온도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변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물량을 온도 측정에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로 측정했을 때 온도에 따라서 적당한 그러한 그 크기로 변하는 물리량을 온도 측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량을 다 온도 측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온도계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피라든지 전기저항, 색, 자화도 등등등 뭐 여러가지 물리량이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계로는 이 수온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가 있습니다. 수온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는 특히 기온을 측정한다든지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온도에 따라 이 부피, 액체죠. 수온과 알코올은 액체니까 액체의 이 부피 변화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또 하나의 온도계는 열전대 온도계가 있습니다. 서모카플, 카플이니까 두 개인데요. 서모카플 해가지고 뭐 열전대 가는 그 번역이 별로 좀 그렇습니다만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땅한 번역할 게 없어가지고 서모카플이니까 카플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을 측정하는 서모는 열이고, 그래서 열을 측정하는 두 가닥, 나중에 구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열전대 하는 번역이 뭐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열전대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냉장고와 에어컨, 전열기 등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으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온도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열전대 온도계가 이러한 이 냉장, 에어컨, 전열기에 사용하는 이유는 열전도 온도계에서 측정하는 것은 온도에 따른 전압 변화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이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이 온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뭐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전도 온도계가 이러한 장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 또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온도 측정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수온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 많이 봅니다만 이런 구조예요. 여기에 수온 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요. 가는 관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수온이나 알코올이 부피가 팽창해서 이런 식으로 높이가 변하죠. 자, 이런 이 수온 알코올 온도계를 일단 눈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금 만드는 방법은 얼음물에, 요 부분을 얼음물에 담그었을 경우에 높이가 있을 거래요. 올라가는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에다가 0도 C로 하고, 섭씨 온도 체계에서 0도 C로 하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 가지고 눈금 위까지 올라갔다 하면 여기다 눈금을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도 이상도 동일한 등급을 하고, 0도 이하도 동일한 등급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온도계를 만듭니다. 이 수온은 또 가격이 비싸고 또 깨지면은 뭐 사람 몸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또 환경 오염도 시키니까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알코올 온도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코올은 색이 없잖아요. 무색인데 잘 안 보이죠. 무색 같으면 색깔이 없으니 잘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빨간색 염료를 넣어 가지고 붉은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수온과 알코올 온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전대 온도계 이야기했는데, 열전대 온도계는 딴 것이 아니고 두 개의 금속에다가 접점을 만들어요. 그냥 납땜하면 됩니다. 땜을 하면은. 그래서 이 접점의 온도, 그럼 이게 이제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금속 1,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속 안에 있는 이 자유전자들의 에너지가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 가지고 이 양단에 이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전압을 측정하는데 이 접점의 온도가 달라지면 이 전압도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 올라가면은 이 전압이 커집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 그래서 열전도 온도계는 두 개의 금속을 접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접점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전압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온도계가 열전대 온도계예요.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도 있고요. 적외선 온도계는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있어요. 주로 적외선 영역인데,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파장이 또 짧아지고, 그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이러는데, 이걸 측정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 온도계가 뭐 사람 체온을 재는데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 체온을 재는데 이 적외선 온도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제철 산업 같은 데는 이 쇠가 녹잖아요. 녹는데 온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 온도 직접 뭘 담그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측정해서 온도 측정하는 그런 장치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게 열전대 온도계인데 이것이 이 접점 부분이에요. 요 접점 부분인데, 그래서 온도가 자동으로 읽힐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열전대 온도계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종류에 따라서 이건 니켈 크롬하고 니켈 알루미늄의 접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300도 C 경우에 이제 12.2mV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찍고요. 요거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온 온도계입니까? 색깔이. 자, 이건 열전대 온도계들인데,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열전대 온도계가 이 냉장고나 에어컨, 전열기 온도 측정에 많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전압을 측정하니까,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전압 측정함으로써 이 일정 전압보다 예를 들어 높은 경우에는 이 기기를 작동시키든지 또는 작동을 하지 못하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온도를 이 전압 측정함으로써 온도 제어가 가능하죠. 온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경우에, 가정에 있는 냉장고 경우에 안쪽에 이 뭡니까? 열전대 온도계가 있어요.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컨트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냉동실 안에 온도를 영하 1도로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영하 1도에 해당되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압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보다 더 전압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냉장고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팅하면 전압이 낮아지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동작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갖다가 측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전열기 계통, 온도를 제어하는 그러한 장치의 경우에는 이 열전도 온도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냉장고 안을 가다 뜯어가 봐야지 이제 이게 이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냉장고나 에어컨, 전기밥솥이라든지 전열기 계통 또는 이 가정에서 온도 조절하는 그런 거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건 니켈 크롬하고 니켈 알루미늄 계통인데 보여줬는데, 그 말고도 종류가 수천도를 측정하는, 아주 높은 온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열전대 온도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온이라든지 영하 쪽으로 영하 몇 도 이 측정하는 그러한 열전대 온도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열전대 온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전대 온도계가 가정에서나 또는 산업 분야에서나 이런 쪽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온도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란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뭐 온도 체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뭐 예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습시와 화씨가 같아지는 온도는 몇 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습시와 화씨의 변화한 식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같이 x로 두면은 같게 두면은 x는 마이너스 40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0도 C하고 마이너스 40도 F는 같아요. 여기 보다시피 0도는 습시 0도는 32도잖아요. 32도. 그리고 50도는 뭐 120도 있었고 40도는 40도잖아요. 그래서 또 밑으로는 또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습시 온도하고 화씨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가 40도임을, 영하 40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씨 영하 40도, 습시 영하 40도는 이런 식으로 같아져요. 그 다음에 화씨 50도 F, 화씨는 요 도 F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50도 F는 습시와 절대 온도는 몇 도인가 했어요. 그래서 화씨와 습시 온도의 변환 식이 요것이니까 F에다가 50을 잡으면은 습시는 10도 나오고요. 절대 온도는 여기서 습시에다가 213을 더하면 되니까 283K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화씨와 습시 또 절대 온도 사이를 우리가 이 변환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상기체란 기체 원자 상호 간의 작용, 서로 충돌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체가 희박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요. 미열 기체는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죠. 기체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 밀도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희박하게 돼가지고 상호 간의 충돌이 없는 경우가 이상기체예요. 자,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이거 실험식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화학에서 몇 배운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합치면은 바로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라는 것은 이게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험을 해보니까 뭐 압력 변화시키고 부피 변화시키고 온도 변화시키니까 압력과 부피 온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 발견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의 값이 이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몰인데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R 가는 것은 기체 상수입니다.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에요. 그래서 R 가는 것은 이 NKS 단위로 쓰면은 8.31 줄 per mol K예요. 몰은 좀 이따가 요 몰 수를 이야기하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편리한 단위로서는 우리 리터, 기체는 또 리터를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대기압, ATM, 대기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서 변환시키면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0.082가 돼요. 0.082 리터 ATM per mol K.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MKS 단위로서는 8.31이고 리터 ATM 요 단위로 썼을 경우 0.08이 돼요. 요 기체 상수라 불려요. R이 기체 상수.
자, 그리고 이 PB가 nRT를 PB가 NKBT로도 쓸 수 있어요. Nk 하는 것은 기체의 총수입니다. 총수자고, KB는 볼정한 상수로서 NA분의 R인데, NA가 뭐냐 하면은 이 아보가드로 넘버를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KB가 이런 식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몰 수락하는 것은 기체 전체의 숫자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나눈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몰 가능시 뭐냐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몰 가는 단위는 이 기체의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기체의 숫자. 그래서 기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입니다. 몰 가는 것이. 그래서 1몰이라 하는 것이 뭐냐? 1몰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몰 가는 것은 그 물질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경우를 우리가 1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값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숫자는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경우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 1몰 가는 것은 그 물질의 개수가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경우를 우리가 그 물질 1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원짜리 동전 1몰, 우리가 1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자, 50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10원짜리 동전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전 1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1몰은 뭐냐? 사람의 숫자가 6.023 곱하기 23승계의 이 사람이 모여있는 집합을 사람 1몰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당히 큰 값이라서 뭐 사람 1몰은 우리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기체 관계에 대해서 산소 분자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분자의 개수가 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산소 분자 산소 기체 1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의 몰 수락하는 것은 그래서 기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기체의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래서 몰 수락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체의 숫자가 라지 n개 있으면은 그 n에다가 이 아보가드로 수를 나눈 것이 바로 몰 수예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물질 1몰 항상 그 물질의 개수가 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 경우를 1몰이라고 했는데, 그럼 몰 수는 뭐냐? 그 전체 기체의 분자 숫자가 라지 n개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주면은 그 몰 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n 가는 것은 몰 수를 나타내고 기체 분자 숫자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눈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BNRT를 PBNKBT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 KB 가는 것이 NA분의 R 되고, 그래서 이 값을 잡으면 요 KB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산성방식은 PBNRT로 쓰든지 또는 PB가 NKB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가는 것이 NA분의 N이기 때문에 요 N 대신에 NA분의 N을 잡여 보면은, 그래서 NA분의 R이 K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체 상수가 8.31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0.08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이 뒤쪽의 단위가 다릅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8.31 줄 per mol K인데 요걸 갖다가 리트 ATM으로 고치려고 하면은요. 보면은 이 0.08이 리트 ATM 몰 K를 이러한 이 NKS 단위로 바꿔봐요. 그럼 0.08이 되고 리트 하는 것은 1리터라 하는 것은 10cm, 10cm, 10cm.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그러한 이 공간이 바로 1리터잖아요. 1리터니까 이 센티미터 10cm니까 10cm는 0.1m잖아요. 0.1m죠. 그래서 0.1m 가로 세로 높이가 0.1m이기 때문에 미터로 표시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리터 가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인 걸 알 수 있고 ATM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압력할 때 배웠으니까 1기압 가는 것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뉴턴 퍼 미터 제곱이다. 그래서 몰케이는 똑같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값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 보면은 다 값을 갖다 계산해 보면은 8.31 나오죠. 8.31 것이 이 줄 퍼 몰케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뉴턴 미터 제곱이 이거 미터 3승이고 미터 제곱이니까 결국 위에 단위는 뉴턴 미터니까 뉴턴 미터는 줄이잖아요. 줄이니까 자 그래서 이 8.31 줄 per 몰 K는 0.08이 리터 ATM per 몰 K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걸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이걸 사용하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기체 운동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체가 온도 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기체가 있어요. 길이 L, LL.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L인 이러한 공간에 기체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T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체는 뭐 무작위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는데 온도에 따라서 온도 때문에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자, 이 중에서 X축 방향의 벽에 기체가 부딪힘으로써 벽에 압력을 미치죠. 이걸 표시해 놨습니다. 이 벽에 BX 방향으로 움직여서 기체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m인 기체 분자의 X 방향의 속도 성분이 Bx라고 했습니다. 이 기체가 벽에 부딪힘으로써 변하는 X 방향의 운동량이 변하는 이 탄성 충돌이니까 어쨌거나 MBX가 가지고 뒤쪽으로 또 동일한 속도로 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운동량이 변하는 이 MB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 분자가 벽에 한번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체 분자가 상자의 끝에서 출발해서 충돌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거리는 2L이잖아요. 거리 2L이고 속도는 BX니까 걸리는 시간은 BX분의 2L이 돼요. 그래서 이 기체 분자가 여기서 출발해서 충돌해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체 분자가 한 번의 충돌에 의해서 벽에 미치는 힘은 뭐가 돼요? 힘 가는 것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는 EMBX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BX분의 2L이기 때문에 결국 L분의 MBX 제곱이라는 그러한 힘, 이게 힘이에요. 힘이잖아요. F equal dP dt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그것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F equal MA도 됩니다만은 F equal dP dt도 동일한 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가 한 번의 충돌에서 벽에 미치는 힘은 L분의 MB 제곱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 속에 기체 분자의 숫자가 N몰 있다. N몰 있다고 하면은 이걸 한 개 이야기잖아요. 한 개의 기체 분자가 한 번의 충돌에 의해서 이 벽에, 이쪽 벽에 미치는 힘을 갖다가 계산했는데, 이 안에 기체가 N몰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N몰이 있기 때문에 기체의 총수는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넘버로 곱한 것이고, 따라서 전체 기체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이 벽에 미치는 힘은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꽂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그래서 기체 분자의 숫자를 여기에다가 꼽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기체 분자들이 뭐 속도는 가질 때니까 이거 평균을 잡았어요. 평균. 그래서 bx 제곱 평균 속도를 잡았어요. 에버리지를 잡았어요. 자, 힘을 구했어요. 자, 힘을 구했으니까 이 압력, 이 벽에 미치는 압력을 한 거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L 제곱이잖아요. L 제곱이니까 압력하는 것은 이 힘에다가 면적을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은 L 3승분의 이런 값이 되고, L 3승은 이 부피죠. 부피니까 부피고. 자, 그래서 P는 B분의 N, NA, M, BX 제곱 에버리지 돼요. 자, 이것이 기체 분자의 충돌에 의해 벽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자, 이걸 B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자, PB가 되죠. PB가 되고, 그 다음에 이 X방향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속도하는 것은 X방향 제곱, Y방향 제곱, B제곱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속도 한 방향은 3분의 B 제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에버리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BX 제곱은 3분의 B 제곱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B는 NKBT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비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p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mp 제곱이 요거하고 PB니까요. 요 NAKT하고 요것이 같잖아요. 요것이 같죠. 요거하고 요것이 같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p 제곱이기 때문에 B 제곱을 여기서 나머지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B 제곱을 구해보면은 떨어지고 하면은 M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자, 떨어지고 해서 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2분의 3이냐 하면은 이 XYZ 세 가지 방향이죠. 기체 분자가 랜덤하게 무작위로 움직이니까 XYZ 방향의 이 운동 에너지 합인데 한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니까 기체 분자는 XYZ 이 세 방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분의 3 KT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이 결론이 뭐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전체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전부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한 방향의 움직임으로써 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니까 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절대 온도 체계에서 온도가 0,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0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죠.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절대 온도라 하는 것이 기체 분자의 운동이 멈추는 온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이것이 이 온도가 0일 때는 결과적으로 온도가 0이니까 속도가 0이고, 그래서 결국 이 기체 분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 온도로 정의를 했죠, 앞에서. 그래서 기체 운동론에 입각한 온도 체계로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절대 영도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이 정지한 온도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절대 온도 체계죠. 그래서 이 과학적 용도로 물리나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는 온도는 이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상기체의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기체 운동론에 관련돼서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갖다 상기하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 길이가 LLL 인 이러한 속에 N몰의 기체가 이상기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충돌하면서 벽에 충돌하면서 압력을 만들죠. 압력을 만드는데 이것이 탄성 충돌이니까 이 함원 충돌에서 이러한 운동량의 변화가 있고, 그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벽에 미치는 힘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총 분자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총 분자가 만드는 힘을 구할 수 있고,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그래서 압력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압력이 바로 기체 분자들이 이 벽에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제 PB는 뭐 이런 관계 있으니까 이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거는 이 실험식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식입니다. 이걸 지금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기체 분자 운동론의 이론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러한 결론을 얻는 것인데, 이것을 실험식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됨을 알 수 있고, 이걸 갖다가 분석해 보면은 한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므로서 세 방향이니까 2분의 3 KT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